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에 인사드립니다.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홈디포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각각 4에서 5%가량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0.7%가량 올랐고요. 반면에 애플 측에서 직원들 100명을 해고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소폭의 약세를 이어가는 혼조 양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표, 또 실적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매일 또 새로운 이야기를 다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신나기도 한 게 또 저희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새롭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 다뤄야 하니까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도 많은 내용들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정리해 보시죠. 일단 밤사이 뉴욕장 흐름은 수정 앵커 전해주신 대로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월마트, 홈디포 등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소식에 소매 유통 쪽에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다우지수는 비교적 선전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빅테크 쪽이 오늘은 약했습니다. 나스닥은 0.2% 밀려났죠. 소매 기업들의 호실적은 소비 지출의 동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름 경기가 괜찮지 않나라는 일부 기대감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빅테크, 반도체, 정유, 태양광 한동안 돌아가면서 상승을 보였던 섹터에서 오늘을 하락했다라는 점도 나름 의미가 있고요. 국제유가가 7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유주들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요. 한 달 전만 해도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사이에 빠르게 다시 탐욕의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제는 그렇다면 이익을 챙겨놓고 조금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인가 시장은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GDP 나우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8월 2.5%에서 지금 1.8%로 오늘 소폭 낮아졌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시장이 잠시 주춤할 만한 요소가 되겠죠. FOMC 의사록 공개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오늘 장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세 볼게요. 오늘 뉴욕장 시세를 이렇게 돌려보다 보니까 돈을 쓰는 곳들 쪽에서 주로 올라갔습니다. 이 월마트가 가이던스를 또다시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죠. 그러면 5% 이상 올라갔습니다. 홈디포, 타겟, 메이시스, 베스트바이 등의 종목들 급등 나왔고요. 베드베스앤비욘드 같은 경우는 장중에 7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종가로는 29% 정도 상승이었고요. 호텔, 숙박 쪽도 전원 상승이었고 의류 쪽에서도 갭과 랄프로렌, 나이키, 룰루레몬 우리가 아는 종목들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여행 크루즈, 렌터카도 함께 손잡았고요. 일단 소매 쪽 혹은 돈을 쓰는 쪽, 유통 쪽에서 오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 말이 생각나는 쪽이 있습니다. 화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은 없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동안 꽤나 많이 상반기에 강세를 기록했던 정유주, 하반기부터 더더욱 탄력을 기록했던 태양광 쪽, 오늘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 있고요. 정유주는 최근에 꽤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쪽은 BP에너지가 호주 태양광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가는 모양이 나타났죠. 반면에 에너지 쪽에서 강세를 기록한 쪽은 천연가스였습니다. 천연가스 쪽에 급등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폭등이었습니다. 7% 정도 올랐죠. 9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이게 10년 차트인데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해서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LNG, 천연가스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났고요. 이것은 또 국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NG 한다면 우리가 강관주도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나 대성에너지와 같은 종목들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죠. 그 밖에 본행제나 혹은 조선주 혹은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시장에서
LNG 쪽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이겁니다. LNG선 운영과 배급 본행제 제작 그리고 강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주로 제가 4월, 5월경에 꽤 많이 방송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LNG 쪽에 관심 두고 있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영향을 좀 파악해보고자 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원전 쪽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부족 이야기가 나오니 천연가스 올라가고 LNG 관심 받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전도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로이터에서 에너지 위기, 결국 원전의 부활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에서 최근 나왔던 원전 이슈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한국에서는 원전 비중 늘리고요. 중국도 25년까지 매년 8개 정도까지 원전 신규 건설 이슈가 있습니다. 베트남, 일본, 필리핀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동일한 맥락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원전 연장을 주장했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과거에 원전을 없애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태세 전환을 했다라는 것 얼마나 지금 에너지에 대한 갈급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제장에 나왔던 수주 소식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수원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사실상 확정이 됐고 이번 달 말경에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이 어제 있었죠. 한수원 목만 떼놓고 봐도 2조 원 정도 국내 기업들의 부품 공급, 두산 에너빌러티 등 지켜보자라는 시각들 어제 나왔습니다. 원전주 일부 시세 나기도 했고요. 지금 이집트 쪽도 그렇고요. 폴란드, 체코, 사우디까지 원전 쪽도 기대되는 요소들,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원전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지 지금부터 저희 같이 이슈들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 내용들 담아봤습니다. 국내 섹터 이슈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어제 좀 반가웠던 그런데 왜 올랐지 했던 섹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LCC 하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저는 순간 LCC가 뭐더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잊고 살았던 게 맞아요. 항공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항공주들이 일제히 훨훨 날았죠. 특히나 진에어가 어제 8%가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LCC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올해 들어서 정말 얼마나 많이 빠졌었는지 올해 들어서 티웨이 항공이 30%가량 빠졌었고요.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는 45%가 넘게 빠졌고 아시아나 항공 23%가량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대한항공 비롯해서 LCC까지 모두 다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특히나 진에어가 어제 많이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걸 것 같습니다. 2분기에 호실적을 낸 데다가 하반기 LCC 중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023년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며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각각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항공주를 비행기 태워준 건 바로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유류 할증료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 여객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바로 이 유가 하락세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WTI 가격이 최근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도 86달러 선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난 2월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인데 지난 6월 8일에까지만 해도 122달러 선에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후로 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 이 장중에 86달러 선까지 터치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데다가 브렌트유 역시나 최근에 90달러대에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9월에는 유류 할증료가 인하된다라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유가 하락 기조에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 할증료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올해 1월에는 79,200원이었거든요. 근데 7월 들어서 42,900원에서
최고 33만 9,300원까지 훌쩍 올라가면서 이 반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8월에도 똑같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정점을 찍은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유가가 떨어지면서 9월 들어서는 서서히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한 3만 5천 원에서 25만 9천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8만 300원이 하락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대한항공의 국제선을 기준으로 찾아본 거고요. 티켓값도 서서히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객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항공주들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객 수요도 맑음 상태인데 메리츠증권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 시즌이 맞으면서 여객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월에 국내 운항 편수도 18,840편으로 나오면서 6월 대비해서 1%가량 2% 정도 올랐고요. 7월 국제 운항 편수도 6월 대비해서 20%가량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6월 8일부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 조치가 해제가 됐고 8월 한 달 동안은 한국을 찾는 일본과 대만, 마카오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부분도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여행 소비 심리가 다시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국제선 항공료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역시나 항공주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항공주가 사실 올 초 들어서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러한 기대감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사실 기대에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가 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유가가 하락했고 인플레 긴축 우려가 완화됐고 여객 수요 회복이라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모두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 보라색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인데 서머랠리를 기록하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항공주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 크게 올라가면서 뒤늦게라도 서머랠리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LCC 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LCC에 대한 이야기 모처럼 두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반도체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어제 LCC도 좋았지만 시장에 멱살잡이를 했던 건 반도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의 상승을 제하고 본다면 어제 지수는 약보합이었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죠. 그만큼 어제는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도 이쪽으로 집중이 됐고요. 삼성전자 1.3%, SK하이닉스 3.6%나 올랐고요. DB하이텍도 강세였죠. 그 밖에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혹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까지 같이 탄력받아 올라갔습니다. 왜 올랐는지 내용 한번 들여다볼게요. 반도체 어제 들어 올렸던 이슈들은 요렇게입니다. 일단 애플 아이폰 생산이 견고했다. 이쪽으로 납품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반도체 매출 성장이 돋보였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트렌드포스가 2분기 D램 업계 매출을 봤더니 전 분기 대비 6.5% 늘었더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탑3 업체들 모두 증가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증설 이슈 있었고요. DB하이텍, 호실처까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쪽의 강세 움직임이 어제 나타났는데 그럼 달라질까? 우리 삼성전자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죠. 지난 방송 자료입니다. 넘겨보시면 4월 7일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때 이야기 나눌 때 언급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파운드리 경쟁력 우려된다라는 거죠. 경쟁력 부분에서 수율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고객사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엔비디아와 퀄컴 등이 TSMC로 다 물량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일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4나노 신규 증설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4나노 수율이 그동안 30%, 40% 정도였는데 이게 60%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수율이 회복되니까 많은 고객사가 돌아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제 삼성전자와 비롯해서 다른 아랫단의 낙수효과 누릴 종목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층 236단 낸드를 올해 연내 안에 양산한다 이런 단독 뉴스도 있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기대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그동안 계속 6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넘겨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60일 이동평균선만 가면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흐름을 나타냈던 게 바로 올해입니다. 이걸 돌파하고 가줄 수 있을까? 기대는 있으나 우린 언제나 기대했죠. 하지만 그동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조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더 우세한데요. 그 이유들 넘겨보겠습니다. 반도체의 2분기 매출 성장, 이것은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회강 반조요. 이 해가 지기 전에 좀 더 햇빛이 더 반짝이는 그 마지막 불꽃의 순간을 말하는데요. 상반기 소비 악화로 인해서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 마지막 불꽃이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가격 하락 조짐이 보인다라는 건데요. IC 인사이츠에서 이야기하기를 6월 세계 반도체 직접 회로 판매량을 봤더니 1976년 이후 첫 전월 대비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 역시나 하반기 소비자용 D램 가격이나 낸드가 모두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같이 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보도까지 냈습니다. 반도체 10년 내 최악을 대비해야 된다라고요. 시티그룹에서 반도체 모든 기업은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놓고 봤을 때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막 새 컴퓨터 사고 이랬던 거 수요 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 호황이 끝났고 경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줄어들 거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치열하게 반도체 싸움에서 자기네 나라에 생산하면 보조금 주고 이러다 보니 공급은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걱정을 마음 한켠에 둬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밤사이 미국장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하락이었죠. 엔비디아, AMD, 퀄컴, 마이크론 모두 내렸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요 며칠 강하게 올랐던 것에 대한 그냥 반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슈들은 들려오고 있어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찐 반등은 언제 나올 것인가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죠. 일단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내년이나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보시죠. 반도체 대형주들의 추세적 랠리는 빠르면 내년 1분기 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업체들의 전방 재고 소진 시간이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5월부터 주문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재고 다 털면 내년쯤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지켜보죠.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의견 잠시 후에 나눠볼 거고요. 어제 어부부 반도체가 실적을 내놨는데 괜찮았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다 양호했고요. 시간 외에서 5%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 MCU를 만드는 업체예요. 이 컴퓨터의 두뇌라고 한다면 CPU이고 가전제품의 두뇌라고 하면 MCU입니다. 400여 개 가전제품에 MCU가 들어가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어부부 반도체죠. 주요 고객사들 보시면 요즘에 그렇게 잘 나가는 업체들 아닙니다. 주가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부 반도체는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부품이나 시스템 반도체까지 전략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 안 가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나온 종목들 세 종목만 좀 추려봤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죠.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1%, 영업이익 115% 늘어났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3%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40% 그리고 영업이익은 190%나 늘어나면서 3%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나름 선방하는 실적을 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30%가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일단 시간 외거래에서는 2%가 넘게 빠졌는데요. 이들에 대한 종목의 코멘트도 살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 만큼 시간 외 움직임들 저희 가나안가나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LCC 그리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 지금부터 저희와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밤사이 뉴욕장은 혼조 마감이었어요. 네. 뭐 그동안 잘 나갔으니까 이 정도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시장에 대한 혹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게 있었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어저께 나스닥이 한 1% 정도 하락했다가 뭐 플러스 전환됐다가 뭐 약보합 정도 마감했고 다우가 강했습니다. 다우가 이틀 연속 강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S&P 500도 나쁘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의 끝자락에 계속 그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8월 만기, 그러니까 지난주 한 화요일, 월요일부터 보면은 매수가 확 줄었어요. 평균 뭐 한 최소 1,500억, 한 2,000억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최근 일주일 한 4, 5일 보시면 한 400억 뭐 혹은 마이너스 매도한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러면 약간 좀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약화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기존 주도주, 우리가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최근 한 일주일 혹은 2주 사이에 태조 이방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 원전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내가 지금 수익인가 손실인가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도주가 조금 쉬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먼저 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좋게 움직인다라면 더 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놓여 있다라면 또 이들 종목군들 중심으로 먼저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위치죠. 그러면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말까지는 맞아요.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주식을 비중을 높일 때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일시적인 조정이든 뭐 다시 하락 전환이든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단기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러면은 굳이 소나기를 우리가 맞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현금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화를 좀 하시면서 다음 우리가 투자할 자리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최소 현금화 다음 주까지는 70% 이상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시작함과 동시에 계속 그러셨죠.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장 오늘 매도는 아니더라도 이익이 나는 것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한 70%는 현금화 하자라는 답변도 달아주셨네요. 참고하시고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했어요. 네. 뒤늦게 강하네요. 뉴욕장은 또 반도체가 오늘 새벽 내리긴 했는데 어제 뭐 여러 이슈들 앞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찐 반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그냥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모든 종목이 그냥 반등이에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반등, 네. 그냥 반등인데 다만 그냥 반등이 어떤 종목은 30% 반등 주는 게 있는 것이고 어떤 종목은 뭐 10% 반등 주는 게 있는 것이고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7월 좋은 시절에 옆으로 횡보했죠. 네. 뭐 오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 2, 3일 정도 반등이 잘 들어와져서 다행히 다시 이제 안정권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증시가 어찌됐든 계속 오르니까 이거 언제까지 가지 하면서 이제 뒤늦게 그 좀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어찌됐든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가 어제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1년짜리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좀 하기도 했고 또 후속 조치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산업 현장, 산업 생산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반사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머지 또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온 이유는 그런 것에 기인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순환매 측면에서 저가 매수세. 어찌됐든 그동안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못 갔어요. 근데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자동차, 현대차도 장 초반에 2%가 넘는 상승을 네.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대형주가 다시 조금 빛을 발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시장이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7만 원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이닉스도 뭐 12만 원, 뭐 13만 원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지난 7월 고점대 그럼 삼성전자는 한 6만 5천 원 내외 하이닉스는 한 10만 5천 원 내외 혹은 11만 언저리까지 반등 목표치는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기대 수익이 좀 낮지 않을까요? 그렇죠. 신한금투에서는 내년 초, 내년 2분기 이때에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거다라며 과거 2016년도, 뭐 18년도 흐름과 좀 사이클을 비교하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한 달 들고 계실 분들 아니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내년 초까지 끌고 가면 오를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거 알아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 뭐 전체 자산에서 나 5%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그러면은 굳이 그런 시간과의 싸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아래로 가볼게요. 뭐 투톱이 잘 못 나가니 다른 쪽도 부진하긴 매 한 가지였습니다만 일단 어제는 시스템 반도체 필두로 해서 올라온 종목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네. 다른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종목 보고 계신 거 있을까요? 뭐 두 종목이 못 가면 소부장도 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좀 이제 상승장이니까 단기 뭐 베어마켓 랠리든 뭐든 상승장이니까 좀 본다라면 제가 그때 언제쯤가요? 한 8월 1일인가요? 추천해드렸던 가온칩스는 여전히 저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가온칩스. 있어요. 네. 뭐 파운드리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따라잡지 못한다라면 삼성전자 주가 못 올라갑니다. 나머지 가전, 스마트폰 이건 다 이제 다른 글로벌 업체와 비교해 본다라면 점유율이 그렇게 썩 높은 거 아니거든요. 수익성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고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반도체 지원 법안이라든지 뭐 삼성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좀 그때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뭐 IT 자체가 못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저는 목표가 3만 원 유지하고 있고 손절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DB하이텍이에요. 말 많죠. 물적 분할 이슈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이분의 실적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뭐 50% 가까이. 6분기 연속해서 네. 증가하고. 물론 뭐 피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피크 논란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실적만 좋게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3분기, 4분기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증시가 3분기, 4분기 본다라면 주가가 저렇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현재 충실하자라는 입장이라면
뭐 DB하이텍 충분히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보여줬고 뭐 한 3, 4분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말고 마이크로 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DB하이텍하고 이제 동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회사도 주가가 보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보다 주가가 더 좋아요. 네. 어쨌든 반등 강도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도 외국인들 매수세 보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오른다면 한 5만 원 정도 목표가. 다만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한 4만 2천 원 정도는 지지하는지 여부를 항상 체크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그래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답변 주셨어요. 기존에 8월 1일에 말씀 주셨던 가온칩스 지금 수익률이 한 10% 정도 넘은 상황인데 목표 주가 3만 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 충실하자, 지금 실적에 반응을 하는 것을 집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 목표가 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와 그리고 그 아랫단 종목들에 대한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가 열심히 브리핑해줬던 LCC 네. 어제 반등을 줬는데 이쪽은 언제쯤 연속성을 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의 요소들은 한 번씩 있었으나 네. 영 못 갔어요. 진짜 LCC 항공사들,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주가가 못 올랐죠. 이제 그 영향이 유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2분기 내내 110달러, 뭐 많게는 뭐 거의 130달러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름값이 올라왔고, 또 하나는 그나마 이제 LCC 항공사는 그런 게 좀 덜했지만 국적기 항공사,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갈 때 2배 거리로 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걸 피해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거리는 2배 가까이 늘어나고 기름은 기름대로 엄청 늘어나고 해서 뭐 비용이 엄청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대비해서는 실적 좋게 나왔어요. 대한항공 뭐 서프라이즈한 실적 나왔고, 그리고 여행 수요가 잘 늘어나려고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코로나가 또 최근에 또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성수기 아니었습니까? 성수기에서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 또 경기 자체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해외 여행객 수요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이에요. 좀채 1,300원 이하로 못 가네요. 갈 듯 하다가 또 최근 2, 3일 동안 달러 강세 때문에 그 원화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항공사들은 다 리스를 해오고 있어요. 비행기를. 네. 다 달러로 빌려오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달러 값어치가, 그러니까 원화 값어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빚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월 또 상환하는 금액도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유가가 좀 안정화되면 또 이쪽이 좀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뭔가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LCC 항공사들은 뭐 계속 유상증자를 해야 될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실적 자체 발표하는 것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적인가 본다라면 저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실적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인데, 냉정하게 본다라면 해결된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CC 업체들에 대한 어제 주가 급등, 그에 따른 전략 유창희 대표님과 나눠봤고요. 창희 스픽 가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이 이슈도 다루고 싶었는데 네. 마침 대표님이 골라주셨어요. 현대차. 네.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 첫 3위, 이 의미와 투자 포인트, 현대차로 가실지 아니면 그 아래 종목으로 가실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현대차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이 3위 안에 든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그 메이커 중에서.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성장 모멘텀 충분히 이어간다. 최근에 신차들 본다라면 외국에서 호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썩 이쁘진 않은데 좋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연말에 지금 전기차를
다른 걸 예약해놨는데 전기차를 좀 예약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을 정도로 차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약간 점유율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또 보조금 이슈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잘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원만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인식이 있죠.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죠. 그래서 매수세가 최근에 유입됐다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고점을 그러니까 최근 매물대를 돌파를 시켜놨다라는 거에 의미를 둘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현대차 그리고 차량 경량화라든지 전기차 부품주들 그러면 화신이라든지 뭐 SL 이런 기업들 이제부터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장 마감 이후 실적 내놨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분위기도 좋았는데 화신, SL, 현대차 이들 종목 잘 보자라고 답변 주셨고요. 저희 ASR 종목들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이 두 종목 코멘트 좀 듣고 싶은 게요. 이 원전주가 오르긴 올랐으나 뉴스만 본다면 네. 정말 뉴스가 너무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금액대들이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더 가져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고요. BHI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 손실 이슈로 인해서 어제 시간외에서 하한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동이 있을 예정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BH 같은 경우는 좀 고점 증후군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흔들림이 BHI 요? 나온다는 네. BHI 흔들림이 나오면 비중 줄인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조 이방원 중에서 원전이 최근에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이어질 수 있고 또 뭐 풍력이라든지 뭐 담수화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종목들까지 저희 AS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루두루 내용들 여러분 많은 내용 담았으니까요. 한 번 더 복귀해 보시면서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